60세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고 예전엔 가볍게 들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묵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의 영양 불균형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를 단백질을 덜 먹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백질만 충분히 먹는다고 근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그것을 세우는 일꾼과 도구가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숨은 영양소입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한 노년층 중에도 근육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대 노년내과 연구팀은 근육 회복에는 단백질 외에도 미량 영양소의 상호작용이 결정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즉, 근육의 밸런스를 되살리려면 숨은 영양소를 함께 보충해야 한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양소들이 대부분 이오즈럼 특별한 보충제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그냥 지나치던 음식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시금치, 비타민 D가 든 고등어, 그리고 아연이 많은 견과류들, 이 3가지 조합만 꾸준히 챙겨도 근육의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영양소를 체계적으로 섭취하는 노인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학적 논쟁도 있습니다. 운동이 근육 회복의 핵심인가? 아니면 영양이 더 중요한가? 미국 하버드대 노화연구소의 최근 토론에서 일부 학자들은 운동만으로는 근육의 질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근육은 이미 만대사적으로 필요한 상태치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은 지어지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단백질 외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나요?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바로 근육이 서서히 빠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5가지 숨은 영양소와 근육을 갉아먹는 3가지 나쁜 습관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몸이 무겁던 이유가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 중인 여러분, 혹시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제주, 혹은 해외에 계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근육 회복 루틴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근육을 깨우는 첫 번째 숨은 영양소, 마그네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이 자주 무겁고 피곤하다면 근육이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주는 물질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신경자극, 단백질 합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숨은 주역이지요. 우리 몸속 마그네슘의 60% 이상이 근육과 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커피나 이뇨제, 혈압약 등이 배출을 가속시킵니다. 결국 충분히 먹어도 몸 안에는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육이 쉽게 뭉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단백질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세포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쉽게 말해, 마그네슘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데려다주는 택시입니다. 그런데 택시가 없으면 벽돌, 단백질은 쌓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챙기던 분들이 오히려 근육이 줄어드는 역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조금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단백질 합성 효율이 20% 이상 높아졌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량이 유지된 사례도 보고되었죠. 하지만 반대로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아침마다 커피 2잔, 저녁엔 맥주 1잔. 그것이 근육 피로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만으로 충분한가? 일부 연구자들은 자연식품을 통한 흡수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미역, 현미는 흡수율이 높고 논용이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현대 식단으로는 부족분을 채우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208g 정도의 저용량 보충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제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혹시 하루 3끼 중 마그네슘이 들어간 음식이 한 끼라도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끼의 차이가 10년 뒤 걸음의 속도와 손의 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커피나 차를 마신다면 식사와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세요. 둘째, 아침에는 현미죽이나 미역국, 점심엔 시금치나무나물, 저녁엔 구운 아몬드 한 줌을 곁들이세요. 셋째,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 201mg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 근육이 이완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2번 손가락이 저리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그것은 몸이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근육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약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근육은 조용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근육을 보호해주는 또 다른 숨은 영양소, 비타민 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과 근육의 관계, 아마 놀라실 겁니다. 햇빛이 줄어드는 계절마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닙니다. 근육의 에너지원이 되는 비타민 D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부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외출 시간이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이 비타민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 건강의 영양소로만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의 회복과 강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 합성 효소를 활성화시켜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1년간 관찰한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낙상 위험이 35%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지 뼈가 약해서가 아니라 근육의 반응 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충분하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70세 이후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75% 이상 줄어듭니다. 즉, 같은 햇빛을 받아도 젊은 시절에 1, 4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활성형 비타민 D 보충제를 권합니다. 일반형은 간과 신장을 거쳐야 활성화되지만 노년기에는 그 과정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햇빛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반드시 보충이 필요한가? 유럽의학회는 자연 햇빛 플러스 식이 팔스크 보충제의 3단 접근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학자는 과도한 보충은 칼슘 과잉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죠.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하루 800달천 IU 정도의 비타민 D를 식사 후 섭취하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버섯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고등어 한 토막은 비타민 D 보충제 한 알에 맞먹는 양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비타민 D가 30% 이상 파괴되므로 가볍게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오늘 햇빛을 얼마나 쬐셨습니까? 커튼을 닫은 채 하루를 보냈다면 몸의 비타민 D 저장고는 텅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근육세포는 쉽게 피로해지고 재생 속도는 느려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백질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근육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되살려주는 것이 바로 햇빛 한 줌과 비타민 D 한 알입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팔과 다리에 15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활성형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세요. 꾸준히 4주만 지속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든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근육의 젊음은 햇빛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 숨은 영양소 오메가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육 속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합성을 돕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단백질도 챙기고 운동도 하는데 왜 근육이 잘 안 붙죠? 이 질문의 핵심은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더라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의 부족입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혈관에 좋은 지방이 아닙니다. 근육 안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단백질 합성을 도와 근육을 재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노년층에게 6개월간 오메가3를 보충하게 한 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운동 없이도 근육세포의 활성이 높아진 것이죠. 즉, 오메가3는 단백질의 점화 스위치와 같습니다. 단백질이 연료라면 오메가3는 불을 붙이는 불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불씨를 완전히 잃은 채 살아갑니다. 등푸른 생선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드시지 않거나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덥디 균형의 부재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에 치우쳐 있는데 이 지방산은 오히려 염증을 촉진시켜 근육을 손상시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4 이하로 유지돼야 근육대사가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평균 비율은 1:10을 넘습니다. 즉, 근육은 늘 염증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어부들은 80세가 넘어서도 힘이 좋고 팔 근육이 또렷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식단에는 매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다시마,
들기름이 포함돼 있죠. 과학자들이 혈액 검사를 해보니 근육 속 염증 수치가 일반 노년층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즉, 오메가3가 근육을 조용히 젊게 유지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보충제를 쓰는 것이 나은가? 한쪽에서는 생선의 불포화 지방이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정제 오메가3 보충제를 추천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자연식품이 더 균형 잡힌 지방산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 한 번 생선 플라, 주 3회 보충제모의 병행 섭취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생선이 있었나요? 이 단순한 질문이 근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 꽁치 한 마리, 들기름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담긴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단백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들기름을 약간 넣은 미역국, 점심엔 구운 고등어 한 점, 저녁엔 아보카도나 호두를 곁들여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식후에 1000mg 이하의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단, 위장 장애가 있다면 식사 중간에 섭취하세요. 오메가3는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우울감이나 피로가 줄었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이유는 단 하나,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영양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기 위해 꼭 필요한 연료, 비타민 B군입니다. 몸이 쉽게 지치고 손발이 저리다면 바로 이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비타민 B군은 그 재료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챙기고 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육 속 세포들이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엔진이 바로 비타민 B군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 B2, B族B12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지방을 태워 근육에 힘을 공급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세포는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몸이 무겁고 손발이 저리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국내 노인영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비타민 B6와 B12 결핍 상태입니다. 특히 BLB는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 흡수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 결과로 손끝의 감각이 둔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단순한 노화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비타민 B군의 부족이 근육 기능 저하를 부르는 신호인 셈입니다. 조금 특이한 사실도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충분할 때 단백질 보충제의 효과가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은 쌍으로 움직이는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B군은 그 벽돌을 들어 올리는 노동자의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해야 근육은 빠르게 회복합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비타민 B를 음식으로만 섭취해도 충분한가? 아니면 보충제가 필요할까? 미국 노화의학회는 식이로 섭취하되 70세 이후에는 비우론 보충을 권장합니다. 특히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결핍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식사 플러스 저용량 보충제 병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에 비타민 B군이 많을까요? B염은 현미, 돼지고기, 콩나물에, B2는 달걀, 우유, 시금치에, B2는 닭가슴살, 고등어, 바나나에, B3는 계란 노른자, 연어, 간 등에 풍부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달걀, 점심에 닭가슴살, 저녁에 현미와 채소를 곁들이면 이상적인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리 과정입니다. 비타민 B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끓이거나 볶으면 절반 이상 파괴됩니다. 따라서 삶거나 데치는 시간은 3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커피나 차 속의 카페인은 비타민 B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사 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단백질만 챙겼을까? 아니면 비타민 B까지 챙겼을까? 그 차이가 피로와 활력의 경계를 가릅니다. 비타민 B군이 충분한 사람은 단 10분 걸어도 몸이 가볍고 부족한 사람은 5분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실천 팁을 드리면 매일 아침 달걀 1개, 저녁에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주 3회 연어 혹은 고등어 1토막을 드세요. 그 위에 비타민 B 복합제 하나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단, 고용량 보충제는 피하세요. 과잉 섭취 시 신경과민이나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의 연료를 다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은 그 연료의 불씨입니다. 이제 5번째 숨은 영양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 손상을 막고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항산화 미네랄, 아연과 셀레늄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적게 있어도 많아도 문제인 균형의 영양소입니다. 몸이 예전보다 회복이 더디고 운동 후 근육통이 오래 간다면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포 회복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아연과 셀레늄입니다. 두 가지 모두 몸에서 미량만 필요하지만 없으면 근육은 절대로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 과정의 마무리 기술자입니다. 세포가 새 단백질을 만들 때 그 구조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방패로 근육 손상을 막고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즉, 아연이 벽돌을 세우고 셀레늄이 그 벽을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고 식습관 변화로 섭취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연과 셀레늄 섭취량이 권장치의 60% 이하였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은 체내 흡수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산염, 알코올, 과한 당분이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놀라운 연구도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대 연구진은 노년층 5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셀레늄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근력 유지율이 2배 이상 높았고 낙상률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 차이는 운동량보다 식단의 미세한 균형이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아연과 셀레늄을 보충제로 함께 먹어도 될까? 한쪽에서는 두 성분이 서로 산화환원 작용을 하며 균형을 맞춘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과잉 섭취 시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아연은 굴, 소고기, 견과류, 달걀에 풍부하고 셀레늄은 브라질 너트, 달걀 노른자, 새우, 마늘에 많습니다. 특히 브라질 너트 한 알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후각과 미각이 둔해지고 식욕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단백질 섭취가 줄고 근육이 더 빠집니다. 즉, 아연 결핍은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아연과 셀레늄을 섭취하면 식욕이 회복되고 몸의 회복 신호가 빨라집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는 달걀 1개 혹은 견과류 한 줌이 있었나요? 그 작은 한 끼가 근육의 내일을 바꿉니다. 몸은 매일 조금씩 손상되지만 그만큼 매일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을 결정짓는 열쇠가 바로 아연과 셀레늄입니다. 실천법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견과류, 점심에는 소고기나 새우 반찬, 저녁에는 마늘과 브로콜리, 그리고 브라질 너트 한 알. 이 조합을 일주일에 4회 이상 실천하면 근육의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근육은 하루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재료와 방패가 없다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백질로 세우고 비타민으로 돌리고 미네랄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근육을 지켜내는 3단 구조의 핵심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들을 다 챙겨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근육이 빠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쁜 조합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근육을 조용히 망치는 3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과한 당분 섭취 차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백질도 먹고 영양제도 챙기고 운동도 하는데 왜 몸이 여전히 약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넣는 만큼 나쁜 것을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교묘하게 근육을 망치는 것이 바로 당분, 즉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맛으로 몸을 속입니다. 먹는 순간 잠깐 에너지가 차오르지만 그 에너지는 근육이 아니라 혈당의 파도로 변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대신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단백질을 먹으면서도 근육이 줄고 배만 나오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년층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당 섭취량이 많을수록 근육 손실 속도가 40% 이상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 음료와 간식 형태의 액상당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몸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 채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바꿔버립니다. 즉, 근육이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셈입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커피에 넣는 시럽 1스푼, 요구르트 1병, 식빵 1장, 이 3가지에 들어있는 당의 양이 성인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단 걸 많이 안 먹는데 라고 착각하죠. 그 이유는 숨은 당 때문입니다. 소스, 케첩, 드레싱, 심지어 저지방 요거트에도 당이 숨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당을 완전히 끊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적당히 섭취해도 될까? 한쪽에서는 뇌의 에너지원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인슐린 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년기에는 당의 양보다 당의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아침에 먹는 당은 에너지로 쓰이지만 저녁에 먹는 당은 거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단 음식을 먹은 시간이 언제였을까? 밤 8시 이후라면 그 한 스푼이 근육 회복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많을수록 몸속 염증이 증가하고 근육세포의 회복 효소가 억제됩니다. 결국 근육은 더 약해지고 피로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당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대체 지햇 하나를 쓰면 됩니다. 커피엔 시럽 대신 계피가루를, 간식은 과자 대신 고구마나 삶은 옥수수를, 단 음료 대신 보리차나 레몬물을 드세요. 단맛은 줄지만 혈당은 안정되고 근육은 다시 숨을 쉽니다. 실천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총 당 섭취를 12분한테 이하로 줄이세요. 설탕 5스푼 이하. 음식 라벨에 탄수화물 중 당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 것이 당길 때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 두유, 삶은 달걀을 먼저 드세요. 몸은 우리가 넣는 음식의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당이 줄어드는 순간 몸의 염증도 잦아들고 근육의 회복력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불과 2주 만에 무겁던 몸이 가벼워졌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나쁜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즉 과한 염분이 근육의 수분과 수축력을 어떻게 망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맛만큼이나 짠맛도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나는 닭에는 안 먹지만 짠 걸 좋아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짠맛 속에 숨은 드럼만 나트륨의 함정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뿐 아니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의 약 75%가 물인데 이 수분이 있어야 세포가 팽팽하게 유지되고 단백질이 제대로 합성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과하면 몸은 수분을 세포 밖으로 내보냅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세포가 마르고 수축력이 떨어지며 피로가 쌓이는 것이죠. 국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치의 2.5배 이상입니다. 특히 국물 위주의 식사, 젓갈, 김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음식은 밥맛을 돋운다는 이유로 매일 반복되지만 사실상 근육의 수분을 빼앗고 혈압을 높이며 근육세포의 재생 기능을 방해하는 3중 효과를 일으킵니다.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팀은 고염식 식단을 유지한 노인 그룹이 저염식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40% 이상 느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인은 세포 내 염분 불균형이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이 빠져나가고 칼륨이 줄면 근육의 전기 신호가 약해져 수축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몸이 힘이 빠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염분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습니다. 나트륨은 신경 자극과 근육 수축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과한 섭취와 나쁜 형태입니다. 즉, 정제소금 가공식품의 염분이 문제이고 천일염 재래된장, 자연 발효 간장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연염분은 오히려 몸의 전해질 균형을 도와줍니다. 학계에서는 나트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륨의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칼륨이 충분하면 나트륨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나나, 시금치, 감자, 미역 같은 칼륨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세포의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드신 음식 중 국물은 얼마나 남기셨나요? 국물 한 그릇 속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2배입니다. 젓갈 한 스푼, 라면 반 그릇만으로도 기준치를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국물을 남김없이 먹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근육의 수분을 매일 조금씩 빼앗는 주범입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국물은 3숟가락까지만 드세요. 김치와 젓갈은 물에 살짝 헹궈 드세요. 간을 할 때 소금 대신 다시마나 표고버섯 육수를 활용하세요. 외식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1컵 마셔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염분을 줄이기 시작한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입니다. 이상하게 몸이 덜 붓고 밤에 다리가 덜 당겨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근육의 수분이 돌아오고 세포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근육은 짠맛보다 물맛을 좋아하는 조직입니다. 오늘부터 국물의 양을 줄이는 것, 그것이 근육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나쁜 조합, 많은 분들이 건강 루틴이라고 착각하는 습관, 바로 늦은 밤 단백질 간식입니다. 이것이 왜 근육을 망치는 가장 교묘한 함정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들기 전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합성에 좋다고 들었어요.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근육을 피로하게 만드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이 명확하게 나뉜 리듬, 즉 생체 시계모에 따라 움직입니다. 낮에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쓰지만 밤에는 세포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밤늦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회복 대신 소화와 대사에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결국 근육이 쉬지 못하고 회복이 늦어지며 간과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단백질 섭취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 내 피로물질 암모니아 수치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채 대사 부산물이 혈액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독소를 처리하느라가니 피로해지고 근육 회복 신호는 억제됩니다. 조금 흥미로운 실험도 있습니다. 일본 규슈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밤 단백질 그룹과 아침 단백질 그룹을 비교했더니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6주 후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한 반면 밤에 단백질을 먹은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더라도 타이밍이 근육의 흡수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면 전 소량 7g 이하의 단백질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와 소화력이 약하므로 소량이라도 밤 시간대에는 부담이 된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단백질은 낮에, 회복은 밤에.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은 쉬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두유, 삶은 달걀, 요거트를 드시지 않나요? 그 음식들이 낮에는 약이지만 밤에는 부담이 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간과 근육이 모두 휴식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때 들어온 단백질은 회복 재료가 아니라 약은 업무가 됩니다. 몸은 휴식을 원하지만 위장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밤의 배고픔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수면을 돕는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따뜻한 보리차, 바나나 반개, 아몬드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숙면을 돕습니다. 숙면은 근육 회복에 단백질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의 80%가 잠드는 3시간 안에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즉, 잠이 곧 근육의 보약입니다. 실천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오전 7시, 오후 3시 사이에 집중하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단백질이 아닌 가벼운 채소나 곡물로 마무리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어떤 음식도 피하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입안을 헹궈 주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몸이 아침에 더 가볍고 다리가 붓지 않으며 근육통이 줄어듭니다. 그건 몸이 드디어 밤에 쉬는 법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모든 나쁜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반대,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의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잃었던 힘이 되돌아오는 실제 사례, 그리고 당신의 몸이 그 변화를 따라잡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 나이에 근육이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근육은 어떤 나이에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자극하고 어떻게 채워주느냐일 뿐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환자 120명을 6개월간 추적한 결과 단백질과 5가지 숨은 영양소,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B군, 아연, 셀레늄들을 균형 있게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걷고 꾸준히 식단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프고 손가락이 저리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엔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5분이 걸렸는데 지금은 2분이면 돼요. 한 78세 할머니의 말입니다. 그녀는 하루 한 줌에 견과류와 시금치 나물, 그리고 아침 햇살 10분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식습관의 효과가 아닙니다. 내 몸도 아직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근육을 깨운 것입니다. 근육은 마음의 신호에도 반응합니다. 불안하거나 포기하는 마음은 몸의 대사를 느리게 하고 다시 해보자는 마음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당신의 의지를 기억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설명됩니다. 심리적 안정과 자율신경의 조화는 근육의 회복 호르몬인 IGF-1의 분비를 높입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즉, 마음이 밝아질수록 근육도 빠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같은 영양을 먹어도 근육이 더 잘 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노르웨이의 한 작은 마을에는 90세가 넘은 주민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침마다 20분간 걷고 생선과 달걀, 견과류를 즐깁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이 한마디가 그들의 공통된 인사였습니다. 그 믿음이 근육과 마음을 함께 젊게 유지시킨 것이죠. 여러분의 몸도 같습니다. 단 하루, 단 한 끼의 변화만으로도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음식의 균형이 맞으면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식후에 피로가 줄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다리에 힘이 돌아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근육이 다시 산소를 쓰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보다 3개월 뒤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거울 앞에서 팔에 힘줄이 다시 드러나는 당신의 모습을. 그건 꿈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손을 내민다면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작게라도 움직이고 꾸준히 채워주는 그 순간 잃었던 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이 회복될 때 몸과 마음에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고 반응이 둔해진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때 활발히 움직이던 근육의 감각, 땅을 밟을 때의 탄력, 그리고 무언가를 스스로 해냈을 때의 자신감까지 그 모든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근육 기억, 머슬 메모리이라 부릅니다. 한번 발달했던 근육 세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줄어든 듯 보여도 그 안에는 재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핵 뮤누트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80세가 되어도 단 한 달만 꾸준히 관리하면 젊은 시절보다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실제 사례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대전의 74세 이모 어르신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시금치나물과 고등어, 달걀을 챙기며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놀랍게도 다시 공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 다리가 덜 흔들리고 몸이 따뜻해요. 그의 몸은 근육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도 기억합니다. 당분과 염분이 줄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때 느껴지는 상쾌함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닙니다. 근육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기억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심리적 착각인가?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운동을 멈춘 지 수년이 지나도 근육세포 안에 핵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단백질 합성이 재활성화되면 빠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근육은 당신의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근육은 강한 자극보다 꾸준한 신호에 반응합니다. 아침 햇빛 10분, 하루 15분 걷기, 저녁 식단의 절반 채소. 이 단순한 세 가지가 근육에게 나는 아직 너를 쓰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몸은 그 신호를 기억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변화도 함께 일어납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몸의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 근육 회복을 돕는 호르몬, 성장 호르몬, IGF-1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웃을 때 근육이 강해진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내 몸이 고마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너무 오랫동안 아픈 부분만 바라보며 건강한 부분의 힘을 잊고 살진 않았나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회복했던 날, 산책하던 시간, 아침 햇살의 온기까지도. 그러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신호체난 바에 반응합니다. 하루 3번의 식사, 1번의 미소, 짧은 스트레칭. 이 모든 것이 근육을 깨우는 기억의 자극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곧 당신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변하면 삶의 리듬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모든 좋은 영양소와 나쁜 습관을 정리하며 오늘부터 어떻게 근육 회복 루틴을 실천할 수 있을지 부드럽지만 확실한 마무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변하기를 바라면서도 이제 너무 늦었어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근육과 세포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영양소를 기억하세요.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B군, 아연과 셀레늄. 이 5가지는 단백질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근육의 생명을 지탱하는 숨은 주역들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오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손끝의 온기, 걸음의 가벼움, 아침의 활력. 이건 노화의 반전이 아니라 몸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3가지 나쁜 조합도 있습니다. 과한 당분, 과한 염분, 늦은 밤 단백질. 이 3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딱 2주만 실천해보세요. 식후 피로가 줄고 아침에 다리가 덜 붓고 밤에 잠이 깊어집니다. 그건 근육이 다시 회복 모드로 돌아섰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훨씬 용감합니다. 단 하루의 선택이 남은 10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소금 한 꼬집을 덜고 아침 햇살 아래에서 10분만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근육은 깨어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영양소 5가지는 근육을 살리고 나쁜 습관 3가지는 근육을 서서히 죽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영양소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몸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